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최근에 탄핵소추 재판의 진행과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2심 판결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치권에서 상당히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흔히 정치권을 얘기할 때 이념을 얘기하고 진영을 얘기하죠. 이념은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보수, 진보, 리버럴. 그런데 한국 정치는 보수와 진보로 그렇게 양분화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진영은 우파, 좌파 그렇게 나누는 거죠.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공동체, 국민이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그러한 사회를 꿈꾸는 겁니다.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함께 잘 사는 방법의 차이가 진영을 나누게 되는 거죠. 프랑스 대혁명 때 나왔던 시민의 함성이 자유, 평등, 박애였습니다. 흔히 보수는 자유를 우선시하고 진보는 평등을 우선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수가 평등을 배제한다거나 진보가 자유를 배제하는 건 아니죠.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지만 가치를 우선시 어떤 것을 더 하느냐, 비중을 더 두느냐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보수는 자유를, 진보는 평등을 무게중심을 더 두게 되는 거죠. 박애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사랑하고 평등하게 가치를 존중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 정치사를 돌이켜 보면 진보 진영이 민주 진영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정권을 획득하기가 참 어려웠죠. 이념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보수 진영이 일정 부분 우위를 갖고 온 거가 있습니다.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토대로 한 30년 정도 그렇게 왔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자리매김을 정치사에서 먼저 해서 민주 진보 진영이 정권을 창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이승만 대통령 하야로 인해서 윤보선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셨고 그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도 민주화를 하셨는데 보수 쪽의 이념을 받아들여서 합당하면서 그렇게 정권이 또 창출됐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와 있는 상황이죠. 민주 진보 진영의 강점을 가지고 정권을 창출한 적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보수가 붕괴됐을 때
그 반대적인 급부로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은 적이 많았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현대자동차 간담회 하시더라고요. 공장 방문해서. 워싱턴 포스트지 도쿄 지국장하고 인터뷰도 했죠.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나름의 정치적인 전통과 문화가 있는 그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가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중도 보수다, 이념의 변경 또는 변화를 언급을 하신 거죠.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로, 한국 정치 상황에서,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서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이념의 변화가 한국 정치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진보 진영은 좌파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죠. 보수는 우파라는 프레임이 있어요. 본인들이 추구하는 이념, 그 부분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중도를 확장하고 싶다, 그러면 중도층이 요구하는 가치나 필요한 부분을 정책적인 부분에서 수정 보완해서 끌어안으면 돼요. 막연하게 그냥 보수의 정책, 방법에 대해서 반대만 취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보수 진영의 정책과 방법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적절하면 그 부분도 수정 보완해서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념을 변경하는 것은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영을 바꾸신 분들이 많죠. 자, 이념을. 보수에서 진보로 가신 분이 있고 진보에서 보수로 가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은 정치적으로 이제 생명은 다했다, 대표성을 갖기 어려운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워도 처음에 정치에 입문해서 시작했을 때 본인이 꿈꾸었던 나라를 만들기 위해 했던 초심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토양이 바뀌는 겁니다. 이념이 바뀐다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민주당의 이재명이어야지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동안 자신을 주춧돌이 돼주었던 팬덤, 개혁의 딸분들, 그리고 지지자분들, 그분들이 지금은 너무 국제화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확장성에서 걸림돌, 불편함,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장 어려웠을 때 옆에 있어 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안고 중도 확장을 위한 정책적이나 방법적인 면에서 수정 보완을 하셔야지, 토양 자체를 진보에서 중도 보수로 옮기려면 민주당을 탈당해서 중도 보수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당을 창당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으로서의 민주당은 그거를 추구하시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가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수가 극우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보수가 공백이 생기는 과정에서 그런 이념의 이동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계 정치 속에서의 한국 정치의 경쟁력, 진보 성향의 한국 정치가 세계 정치에서 경쟁력이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계 정치의 흐름이 극우 지도자들이 많이 지금 선출되고 있죠. 그것은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국 우선주의, 국익 우선주의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민족주의 성향인 거죠. 공동체를 우선시하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구성한 그 개인,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민족주의.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본인 소유가 아니에요. 당원들의 의견, 그리고 소속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그리고 본인의 지지자, 다수의 사무국 직원들, 그리고 진보를 지향하는 정치 청년 분들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중도 보수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 마치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인 거로 오인하셔가지고 그렇게 대표라고 하시는 분이 아무런 토의나 합의 없이 말씀을 하셨다면 리더로서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왜 혼란스러울까요? 민주화가 덜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민주 진보 진영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제2의 민주화가 필요한 거죠, 지금.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중도 보수를 지향을 해서 중도층을 안고 일부 보수층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이념의 변화는
개인적인 생각이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대화하시고 토론하시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라고 하는 말씀은 대화와 당원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발표였다. 그런 점에서 저는 부적절한 말씀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세계 속에서의 한국 정치 경쟁력을 놓고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한국 사회의 시대 정신은 민족 정신을 회복해서 전 분야의 생태계가 무너진 이 국가의 시스템을 재복원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1세대의 민주화를 이루었던 586과 X세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86은 본인들이 뿌려놓았던 민주라고 하는 가치를 거두고 퇴장을 하셔야 돼요. 책임을 지고. 그리고 X세대는 사실상의 현재의 중심 세대입니다. 그런 권리와 의무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MZ세대를 포용하고 함께 가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납득 가는 결정이 나왔을 때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과 같은 이념의 변경의 논쟁이 아니라 방법, 국가를 발전시키는 방법에 또는 정책의 비전에 경쟁을 하시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기초 의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 때 대표 정도는 해봤는데 정치 쪽은 해보질 않았지만 정치가 갖고 있는 본질, 속성, 생태계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강점이 어떤 상황에서는 불편하고 걸림돌일 수도 있습니다. 강점이 약점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정치는 그것을 안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회주의적인 것가 되는 겁니다. 방법과 정책은 수정해서 보완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념을 변경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생명을 저는 종식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하고 같은 82학번입니다. 82학번이 많죠. 이재명 대표, 수석 최고 김민석 수석 최고, 원희룡 장관, 나경원 의원, 조국 대표, 안철수 의원, 지금 중진에 있거나 각 당의 대표로 있어요. 송영길 대표는 우리 한 학번이고,
김문수 장관이 저희하고 같은 학번인가? 한 학번인가 두 학번 위인가? 저희하고 지금 비슷해요. 사회학과죠. 서울대 사회학과 중퇴. 오세훈 서울시장도 저희하고 같은 학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그 파리학번은 뿌려놓은 씨가 너무 많아요. 근데 거두지를 못한 게 너무 많아. 제가 동영상에서 많이 그 서너 차례 말씀드렸는데, 정치에 입문하셔가지고 장관, 당대표, 원내대표, 광역시단체, 단체장, 다수의 국회의원, 대통령 빼놓고는 다 배출하셨어요. 그리고 기득권도 다 누리셨잖아요. 더 큰 땅, 더 큰 아파트, 더 큰 자동차. X세대한테 뭐 하나 제대로 정치적으로 올바른 거 물려준 거 있습니까? 민주적인 면에서? 그거에 대한 반성하셔야지. 우리 윗세대가 산업화를 일구고, 물론 부패가 돼서 또 독재가 돼서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어냈지만, 그 민족 정신, 은근과 끈기를 가졌던 그 민족 정신을 X세대한테 보여줬습니까? 물려줬어요? 기득권으로서 취하게만 했지, 누렸지, 다음 세대한테 전해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뿌린 씨는 거두고 퇴장하셔야지.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 퇴장시키는 게 맞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많이 거론되는데, 그것도 올바른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법 리스크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판결은 아직 안 났지만 검찰 리스크도 많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보통 사람이었으면은 감당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 멘탈 상당히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굉장한 경쟁력이다 이런 생각해요. 그렇지만 자신의 체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념을 변경하거나 변화시킨다? 그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거는 거둬야 될 상황에 왜 새로운 씨앗을 뿌리냐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보 보수의 허점을 파고들려고 하지 마시고, 진보 민주진보의 강점을 살려서 정권을 획득하셔야 돼. 그게 저는 그동안 해방 이후 민주진보 정치를 해오셨던 원로들과 윗세대 분들에 대한 도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예의죠. 그게. 이념이 흔들린 사람을 국가 지도자로 선택을 한다? 국민 입장에서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저는 무너진 한국 보수 빨리 정비하셔가지고 건전하게 합리적 보수 지향하셔요. 그리고 리버럴을 수용을 하시라고. 왜 리버럴이 안 돼? 프리덤만 강조하시고. 그 서북 지원이 리버럴이에요? 신체적 자유만 생각하는 프리덤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발생한 거 아닙니까? 한국 보수는 다시 태어나셔야 돼.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민주진보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지금 이재명 대표 생각이 바뀐 게 잘못 바뀌어서 그래요.
생각이 잘못 바뀐 거지. 생각이 바뀌셔야 된다니까. 한국 정치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